새해 첫날 뉴욕의 공원. 빙글빙글 에밀리의 시선에 따라 하늘도 함께 돌고 있죠. 엄마가 빠르게 돌려주는 놀이기구를 타며 이제 겨우 8살 난 에밀리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막 간식거리를 사들고 온 에밀리의 아빠 데이빗은 그런 아내와 딸의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누가 보아도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죠. 신년 파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정장 차림으로 주방에 서 있던 에밀리의 엄마 앨리스는 와인과 함께 약을 삼킵니다. 그리고 앨리스는 딸 에밀리의 방으로 들어오죠. 앨리스는 이불 속에 숨은 에밀리가 마치 안 보이는 듯 연기합니다. 옷장 문을 열고 벽장 문도 열더니 마침내 이불 속에 있는 에밀리를 찾아내 간지럽힙니다. 그렇게 상황극이 재밌다는 듯 깔깔 웃던 엄마와 딸. 그러나 앨리스는 이내 슬픈 얼굴로 딸을 바라봅니다. 에밀리는 엄마의 슬픈 얼굴을 보고 왜 그러냐고 걱정스레 묻습니다. 앨리스는 딸의 물음에 널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단다. 알고 있지? 라고 말하죠.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나도 사랑해요, 엄마. 딸의 잠자리를 살펴주고 문을 닫기 전 한 번 더 에밀리를 바라보던 그녀는 문을 닫습니다. 그러자 에밀리가 엄마를 부르죠. 앨리스는 깜빡 잊은 듯 에밀리의 방문을 살짝 열어둡니다. 어둠을 싫어하는 어린 딸을 위해 늘 하던 행동이었죠. 나이트 가운을 걸친 앨리슨에게 데이빗이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묻습니다. 앨리스는 데이빗을 향해 상담만으로는 안 되는 게 있다고 말하며 다소 차가운 표정으로 답하고는 방을 나가버리죠. 부부의 대화는 어쩐지 거리가 느껴집니다. 욕조에 몸을 담근 앨리슨. 여러 개의 촛불이 욕조 내부를 환하게 밝혔죠. 불이 꺼진 방 안에는 데이빗이 잠들어 있습니다. 순간 데이빗의 얼굴을 앨리슨의 손이 스치고 신년 파티를 하는 듯한 장면이 아주 짧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어두운 방 안에서 번쩍 눈을 뜬 데이빗. 시계는 새벽 2시 6분. 옆자리에 있어야 할 아내가 없는 것을 확인한 데이빗은 방을 나와 욕실이 있는 방향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죠. 욕실 쪽에서는 습기가 모인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닫혀있는 욕실 문을 향해 앨리슨을 불렀지만 어떤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욕실 문을 열자 닫힌 욕조 안에서부터 촛불이 밝히는 환한 불빛이 새어나왔죠. 이상하리만치 조용한 욕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하고 데이빗은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데이빗은 그만 얼어붙고 맙니다. 이미 식어버린 욕조 속에 몸을 담근 채 핏기 없는 창백한 앨리슨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녀의 팔목에서 베어져 나온 듯한 빨간 피가 욕조물을 물들여 끔찍하기 이를 데 없는 모습. 데이빗은 황급히 그녀를 들어 안아 올렸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싸늘히 식은 아내의 시신을 부둥켜 안고 울부짖는 데이빗의 뒤로 가엾게도 큰 눈을 뜨고 자리에 얼어붙은 에밀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어린 에밀리는 그만 보지 말아야 할 장면을 보고 만 것이었죠. 에밀리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현실 같지 않았죠. 힘없이 축 처진 사랑하는 엄마의 모습. 에밀리는 조금의 미동도 할 수 없이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뉴욕의 아동병원. 초췌한 얼굴과 초점 없는 눈으로 창밖을 응시하고 있는 한 여자아이, 바로 에밀리였습니다. 에밀리의 얼굴에서는 어떠한 표정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엄마를 잃은 충격이 너무 컸던 에밀리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이었죠. 데이빗과 그의 제자 캐서린 칼슨 박사가 복도에 서서 창을 통해 그런 에밀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눕니다. 에밀리의 아빠인 데이빗은 정신과 의학 박사였죠. 데이빗은 사태를 이렇게까지 만든 자신을 자책하며 자신의 제자 캐서린에게 모두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데이빗에게 캐서린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며 위로의 말을 건네죠. 데이빗은 북부 쪽 시골로 에밀리를 데리고 이사를 할 거라고 말합니다. 캐서린은 에밀리의 치료를 위해 조금 더 여기 머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지만 데이빗의 생각은 이미 확고한 것이었죠. 걱정하는 캐서린에게 데이빗은 에밀리와 항상 같이 있는 아빠가 되어주고 싶다 말하며 1시간 거리이니 언제든 에밀리를 만나러 와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떠나는 날, 캐서린은 에밀리에게 작별 선물을 건네죠.
우드 케이스 안에 금빛 발레리나가 음악 소리와 함께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고 있는 예쁜 오르골이었습니다. 내가 네 또래일 때 엄마에게 똑같은 오르골을 선물 받았었어. 난 슬플 때마다 뚜껑을 열어보곤 했는데 그런 모든 슬픔이 사라졌단다. 캐서린의 진심 어린 위로와 함께 오르골을 받아든 에밀리. 그렇게 에밀리와 캐서린은 아쉬운 작별 인사를 하게 됩니다. 차가 출발하고 1시간 정도를 차로 달려 같은 뉴욕에 위치한 우드랜드라는 마을에 도착합니다. 우드랜드의 번화한 거리를 지나 마침내 차가 멈춰서고 새 집 앞에 내린 에밀리와 데이빗. 집을 구하는데 도움을 준 해스킨스 씨와 마을의 치안을 맡고 있는 해퍼디 경관이 데이빗과 에밀리를 맞아주죠. 해스킨스 씨가 에밀리의 얼굴을 바짝 가까이 들여다보며 말합니다. 아빠가 이 집을 잘 구한 것 같니? 에밀리가 부담스러운 듯 큰 눈만 뜬 채 아무 대답이 없자 데이빗은 에밀리를 대신해 아직 결정하긴 이른 듯 싶다며 대충 둘러대죠. 해스킨스 씨가 우드랜드는 여름에만 북적이니 아마 그때까지는 조용할 것이라며 짧게 집을 소개하고 집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데이빗은 에밀리가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급하게 에밀리의 이름을 부르며 근처를 둘러보던 데이빗과 일행들은 잠시 후 숲속 쪽을 멍하니 바라보고 서 있는 에밀리를 발견하죠. 에밀리는 자신을 부르는 아버지의 부름에도 미동조차 없이 그저 숲속을 바라보기만 합니다. 에밀리의 둥글고 커다란 눈이 조금은 공포스럽게 느껴집니다. 데이빗은 그런 에밀리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죠.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에밀리가 가장 좋아하는 미트볼 스파게티를 특별히 준비했건만 에밀리는 그저 입맛이 없는 듯 깨작거리기만 하죠. 딸을 웃게 하려는 아빠의 노력도 별 성과 없이 에밀리는 스파게티 접시를 비우기도 전에 자러 올라가겠다고 말합니다. 잠시 후 딸의 잠자리를 살피기 위해 딸의 방으로 들어온 데이빗. 어두운 방 안에는 캐서린이 에밀리에게 준 오르골 소리만이 들려오죠. 데이빗은 에밀리가 어딘가에 숨었다고 생각했는지 상황극에 돌입합니다. 죽은 앨리슨과 딸이 자주 하던 상황극이었죠. 침대 시트를 확 하고 들치지만 정적분 에밀리는 없습니다. 옷장 쪽으로 천천히 다가간 데이빗이 옷장 문을 벌컥 열자마자 에밀리의 고양이가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뛰쳐나옵니다. 깜짝 놀란 데이빗이 놀라 몸을 뒤로 젖히자 데이빗의 뒤에서 불이 켜지죠. 에밀리였습니다. 무한해진 데이빗은 어색한 미소를 딸을 향해 지어 보이지만 에밀리의 표정에서는 어떠한 감정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데이빗의 이런 노력이 에밀리에겐 더욱 엄마를 그립게 만드는 행동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딸의 잠자리를 봐주던 데이빗. 언제나 그렇듯 인형 알렉스를 품에 꼭 껴안고 잘 준비를 하는 딸에게 데이빗은 일기장을 건네주며 말합니다. 매일 느낀 감정이나 생각들을 쓰고 나중에 다시 보면 자신이 변한 것들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일기를 쓰는 것이 딸의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었죠. 데이빗은 아무런 동요도 하지 않는 에밀리를 향해 말합니다. 널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단다. 알고 있지? 에밀리는 역시나 무표정하게 아빠를 향해 말합니다. 엄마도 그렇게 말했어요. 죽기 전에요. 엄마도 죽기 전에 그렇게 말했다고. 어색해진 데이빗은 말없이 딸의 볼에 입을 맞추고 어둠을 무서워하는 딸을 위해 늘 그렇듯 문을 반쯤 열어둔 채 방을 나갑니다. 날이 밝고 데이빗은 짐을 담은 수많은 박스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그런 데이빗의 뒤로 에밀리가 인형 알렉스를 데리고 숲속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창밖을 통해 보입니다. 날아가는 나비를 쫓아 숲으로 계속 들어가던 에밀리는 한 동굴 앞에서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본 듯 놀란 표정으로 인형 알렉스를 떨어뜨렸죠. 뉴욕 심리학자 학회 데이빗 캘로웨이라고 쓰여진 액자를 벽에 걸고 서재에서 데이빗이 헤드셋을 쓴 채로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습니다. 딸인 에밀리에 대한 기록이었죠. 글씨를 쓰던 데이빗은 순간 자신의 손바닥에 묻은 검은색 흔적을 발견합니다. 데이빗은 그것을 의아하게 바라보죠. 어디서 이런 흔적이 묻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볼펜에서 새어나온 잉크 자국은 아닌 듯한 그 흔적을 데이빗은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휴지로 닦아내버립니다. 거실로 나온 데이빗은 에밀리를 부르죠. 뒷문 복도를 지나 거실로 갔다가 에밀리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뒷문 복도로 되돌아오자 방금까지 없었던 에밀리가 우뚝 서 있습니다. 에밀리를 발견한 데이빗은 흠칫 놀랐지만 시내에 장을 보러 가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아빠를 바라보는 에밀리의 표정이 어딘지 조금 이상합니다. 아빠를 이상하게 바라보던 에밀리는 흙이 잔뜩 묻은 발자국을 거실에 남기며 아빠를 따라 나서죠.
그렇게 집을 나서려 하는데 문 밖에 처음 보는 중년의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데이빗이 문을 열어주자 그 여자는 환하게 웃으며 데이빗을 향해 인사했습니다. 자신을 옆집에 사는 로라라고 밝힌 여자는 환한 미소와는 달리 안색이 그닥 좋아 보이지는 않았죠. 로라는 데이빗에게 말린 과일을 선물로 건네며 몇 마디를 주고 받았습니다. 데이빗의 뒤에서 걸어 나오는 에밀리를 본 로라는 에밀리를 이상하리만큼 유심히 바라보죠. 그리고 정말 너무 귀엽다며 중얼거리듯 말합니다. 에밀리에게 로라 아주머니에게 인사하라고 말하지만 에밀리는 그저 로라를 쳐다만 볼 뿐 인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로라 아주머니도 집으로 돌아가고 아빠와 시내로 나온 에밀리. 데이빗은 차에 기름을 넣다 호수 근처에서 어떤 젊은 여자와 그네를 타고 있는 에밀리 또래의 한 여자아이를 보게 되죠. 에밀리에게 또래의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었던 데이빗은 여자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넵니다. 여자는 자신의 이름을 엘리자베스 영이라고 밝히며 에밀리 또래로 보이는 여자아이는 자신의 딸이 아닌 조카라고 말하죠. 차 안에서는 에밀리가 습기 어린 차의 창문을 손으로 닦아내고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재밌게 놀고 있는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여자아이를 바라보며 에밀리는 희미하지만 미소를 짓습니다.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고 에밀리의 옆에 늘 있던 인형 알렉스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데이빗은 알렉스는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에밀리는 이제 알렉스가 싫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새 친구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덧붙이죠. 데이빗은 진열된 수많은 에밀리의 인형들을 가리킵니다. 그 인형들 중에 에밀리의 새로운 친구가 있을 거라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에밀리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인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에밀리의 의외의 대답에 놀란 데이빗은 그럼 새로 생긴 친구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에밀리는 말하지 말라고 했다며 곤란한 듯 답합니다. 데이빗은 비밀을 지킬 테니 말해달라고 하며 새 친구의 이름에 대해 묻습니다. 그 말에 에밀리가 잠시 고민하는 듯하다 고개를 끄덕이며 새 친구가 자신을 찰리라고 부르라고 했다며 조심스레 답하죠. 멋진 이름이구나 찰리. 언제 만났니? 오늘이요. 우리가 시내에 나갔을 때 만났니? 그 전에요. 혹시 그가 지금도 여기 있니? 에밀리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지금은 자고 있는 것 같아요. 데이빗도 미소를 지으며 말하죠. 그럼 깨우지 않도록 하자꾸나. 데이빗은 캐서린에게 이 사실을 전화로 이야기합니다. 캐서린은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은 아이가 상상의 친구를 만들어내는 경우는 흔하다 말하며 데이빗을 안심시켰죠. 통화 후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 데이빗은 쓰레기통 속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에밀리가 아끼고 아꼈던 인형 알렉스가 얼굴이 산산조각 난 채 흉한 모습으로 쓰레기통 속에 버려져 있었기 때문이죠. 흉측하게 일그러진 인형을 손에 쥐어들고 유심하게 바라보던 데이빗은 이내 꺼림칙한 기분에 인형을 쓰레기통 속에 던져넣습니다. 조금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은 채 말이죠. 에밀리와 낚시용 도구를 사러 나온 데이빗. 물건을 사서 계산을 하는 중 가게의 창을 통해 해퍼디 경관이 차 안에 있는 에밀리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건을 사들고 밖으로 나온 데이빗은 경관이 주차 위반 딱지를 끊어놓은 것을 보고 경관을 향해 한 번만 봐달라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해퍼디 경관은 장애인 전용 구역에 주차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 말하죠. 데이빗은 기분이 몹시 언짢아졌습니다. 강으로 낚시를 하러 나온 데이빗과 에밀리는 강 근처에 자리를 잡습니다. 다른 미끼도 많은데 굳이 손으로 커다란 벌레를 잡은 에밀리는 살아있는 벌레를 고리에 꿰어 미끼로 사용합니다. 데이빗은 이런 에밀리의 행동에 눈살을 찌푸리지만 에밀리에게 더 이상 뭐라고 말을 하지는 않았죠. 자신이 가르쳐주지도 않은 저런 행동을 어떻게 하게 된 것인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 식사를 하던 데이빗은 에밀리를 향해 오늘 하루는 즐거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에밀리는 나름 괜찮았다고 답하죠. 만약 찰리가 있었다면 더 재미있었을 것 같냐고 묻자 에밀리가 좀처럼 볼 수 없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답하죠. 찰리는 너무 재밌어요. 찰리의 어떤 면이 재미있냐는 데이빗의 질문에 에밀리는 엄마처럼 재미있다고 답합니다. 에밀리의 대답에 데이빗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죠. 에밀리의 잠자리를 봐주던 데이빗은 갑갑한 에밀리 방의 환기를 위해 창문을 조금 열어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창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열리지 않는 창문을 열기 위해 시도하던 데이빗은 그만 창문을 여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갑니다. 밤이 깊어지고 밖에서는 스산한 바람이 불었죠. 어두운 방 안에서는 데이빗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년 파티를 하던 장면이 다시 시작되죠.
많은 사람들이 모인 파티에서 데이빗과 죽은 에밀리의 엄마 앨리슨이 키스를 하는 장면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다시 잠에 든 데이빗의 얼굴에 앨리슨의 손이 스칩니다. 그리고 눈을 뜬 데이빗, 시계는 막 2시 6분을 가리키죠. 불길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 데이빗은 앨리슨이 죽었던 날이 떠올랐죠. 그날의 악몽이 데이빗에게 다시 살아났습니다. 데이빗은 불안한 마음으로 일어나 욕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어두운 거실 한가운데 욕실 쪽에서 환한 빛이 새어나오고 천천히 한 걸음씩 욕실을 향해 다가간 데이빗이 욕조의 문을 열었습니다. 촛불이 밝히는 노란 불빛, 마치 앨리슨이 죽었던 당시와 너무도 흡사한 느낌이었죠. 욕조의 샤워 커튼을 황급히 걷어본 데이빗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벽에는 크고 진한 글씨로 "넌 그녀를 죽게 내버려뒀어" 라고 쓰여 있었죠. 인기척의 뒤를 돌아본 데이빗은 그날처럼 욕실문 근처에 서 있는 에밀리와 눈이 마주칩니다. 에밀리를 향해 왜 이런 짓을 했냐고 묻자 에밀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자신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데이빗은 에밀리의 말을 믿을 수 없었죠. 집안에는 에밀리와 데이빗 둘뿐이었습니다. 데이빗은 거짓말을 하는 딸에게 몹시 실망하며 묻습니다. "에밀리, 내 글씨에 내 크레파스잖니?" 거짓말이 아니라고 말하는 에밀리에게 데이빗이 "그렇다면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것이냐고 묻자 에밀리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용히 입을 열며 말했죠. 찰리가 그랬어요. 찰리가 그랬다는 에밀리의 말에 데이빗은 그만 말문이 막혀버리고 맙니다. 데이빗은 이 일을 또다시 전화로 캐서린과 상담합니다. 엄마가 죽은 이유를 에밀리가 아빠인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캐서린은 에밀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에밀리가 만들어낸 상상 친구 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며 찰리를 이용해 에밀리에게 다가가 보라며 충고합니다. 그때 호수 근처에서 일전에 만났던 엘리자베스가 조카 에이미를 데리고 집을 방문했죠. 데이빗은 에밀리를 현관으로 불러내 인사를 시켰습니다. 아빠의 부름에 에밀리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죠. 환하고 밝게 웃는 엘리자베스의 조카 에이미에 반해 에밀리의 억지 미소는 그 나이 때 여자아이라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을 만큼 생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래층에서는 데이빗과 엘리자베스가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고 에밀리의 방에는 에이미가 함께 있었죠. 거실에 놓여진 가족사진 속 앨리슨을 본 엘리자베스는 그녀를 아느냐고 묻습니다. 데이빗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는 죽었다고 말하죠. 상처를 건드렸다는 생각에 미안해진 엘리자베스가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겸연쩍게 웃으며 자신은 이혼을 했다 밝히죠. 한편 2층에서는 엘리자베스의 조카 에이미가 즐거운지 혼자 바닥을 울리며 뛰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밀리는 침대에 엎드린 채 에이미를 쳐다도 보지 않았죠. 에이미가 새 친구를 위해 준비한 페넬로피라는 인형을 에밀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에밀리는 고맙다고 말하며 순순히 인형을 건네봤지만 여전히 무표정할 뿐이었습니다. 너무 조용한 에밀리의 모습에 조금 어색해진 에이미가 물었죠. 넌 말이 별로 없구나, 그치? 에밀리는 조용하게 중얼거리듯 에이미를 향해 말합니다. 여기에 있으면 다치게 될 거라고. 그 말과 함께 에밀리는 에이미가 선물로 준 페넬로피라는 인형의 얼굴을 흉측하게 망가뜨려서 에이미에게 보여주죠. 에이미는 에밀리의 행동에 놀라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쳐나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와 데이빗은 서로에게 관심을 표하며 다음 약속을 기하겠죠. 엘리자베스와 에이미가 떠나고 데이빗은 새 친구는 어땠냐고 에밀리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에밀리는 더 이상의 친구는 필요 없다 말하며 2층 자신의 방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주방에 있던 데이빗은 주방 칼 하나가 이상하게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칼을 다시 제대로 꽂아놓고 밖에서 에밀리가 잘 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방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았죠. 그런데 어디에서 나타난 것인지 에밀리의 옆에는 처음 보는 중년의 한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딸의 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는 수상한 남자를 발견한 데이빗은 황급히 밖으로 나가 낯선 남자에게 인사를 건넸죠. 남자의 이름은 스티븐, 일전에 데이빗에게 말린 과일을 주었던 이웃 로라의 남편이었습니다. 데이빗은 스티븐과 인사를 나누지만 스티븐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를 찰리로 오해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에밀리는 스티븐에게 다정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작별 인사를 건넵니다. 에밀리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려는 데이빗을 향해 스티븐이 말합니다. 그런 예쁜 딸이 있는 것은 행운이라고. 집 안으로 에밀리를 데리고 들어온 데이빗은 에밀리를 세워두고 말합니다.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지. 에밀리는 아빠의 말에 낯선 사람이 아니라 이웃이라며 다소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죠. 데이빗은 한 번 더 에밀리에게 충고한 후 에밀리를 2층으로 올려보냈습니다. 차주전자를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두고 서재로 들어온 데이빗.
서재의 문을 열자마자 2층 에밀리의 방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에밀리의 크게 웃는 웃음소리가 들려오죠. 주전자에서는 물이 끓어 넘치는 소리가 들리고 황급히 주방으로 달려간 데이빗은 물을 올려둔 지 10초 사이에 마치 한참을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둔 것처럼 연기가 나고 물이 넘치고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해합니다. 마치 데이빗이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의 틈이 있는 듯 말이죠. 데이빗은 가스를 끄고 황급히 2층으로 올라가 에밀리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맞은편 침대를 바라보며 마치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듯 즐거운 미소를 띤 에밀리가 앉아있었죠. 데이빗은 에밀리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에밀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답했죠. 다소 예민해진 데이빗은 찰리가 여기 있냐고 묻습니다. 연신 입가에 웃음을 지어 보이며 에밀리는 찰리는 방금 떠났다고 말합니다. 찰리가 어디로 갔냐는 아빠의 질문에 에밀리는 말없이 창문 쪽을 바라보았죠. 창문은 활짝 열려진 채 커튼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데이빗이 온 힘을 다해 열려고 했으나 열리지 않았던 창문이었습니다. 데이빗은 에밀리를 바라보며 창문을 열었냐고 물었죠. 데이빗의 질문에 에밀리는 태연한 표정으로 아빠가 열었는 줄 알았다며 답합니다. 데이빗은 창문을 통해 누군가의 침입이 있었는지 밖을 확인하지만 이상한 점은 찾을 수 없었죠. 창문을 다시 잘 닫고 창문을 잠근 데이빗은 심각한 얼굴로 에밀리와 대화를 시도합니다. 더 이상 딸이 걱정되어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만일 찰리가 제3자에 실존하는 인물이라면 딸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빗은 에밀리에게 찰리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뭐에 대해 말하고 싶냐는 에밀리의 질문에 어떤 때 그가 행복한지 어떤 때 그가 슬픈지 묻고 싶다며 소개해달라고 말이죠. 에밀리는 안 될 것 같다고 말합니다. 찰리는 아빠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데이빗이 찰리가 왜 자신을 싫어하냐고 묻자 에밀리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데이빗은 찰리가 자신을 싫어하는 이유가 엄마와 관련된 거냐고 그가 대체 무슨 말을 한 것이냐고 묻지만 에밀리는 더 이상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데이빗은 홀로 서재에 앉아 에밀리에 대한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비오는 밤, 홀로 방 안에 있던 에밀리는 눈을 가린 채 숫자를 세고 있었죠. 10, 9, 8, 7. 마지막 하나를 외친 에밀리는 그럼 이제 찾으러 간다. 하고 말하고 난 뒤 옷장문을 벌컥 열어 제쳤죠. 그리고 방에서 나와 복도를 서성이며 찰리의 이름을 부릅니다. 찰리와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것이었죠. 아래층으로 내려와 옷장의 문을 연 에밀리는 걸려있는 옷을 옆으로 제껴두고 지하로 통하는 문을 열었습니다. 찰리를 부르며 지하실로 내려온 에밀리는 지하실에 전등을 켰습니다. 지하실은 한눈에도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아주 오래된 듯 보였죠. 낡은 물건들 사이를 천천히 거닐던 에밀리가 낡았지만 비교적 깨끗해 보이는 침대 앞에서 걸음을 멈추자 에밀리의 뒤에서 누군가가 걸음을 걷다 부서지는 무언가를 밟은 듯 삐직 소리가 났죠. 찰리, 너니? 동시에 갑자기 불이 꺼지고 에밀리의 비명소리에 서재에 있던 데이빗이 황급히 손전등을 들고 딸의 비명소리를 따라 지하실로 내려왔죠. 아빠를 부르며 날카롭게 비명을 질러대는 에밀리. 계단을 내려오는 데이빗의 발걸음은 더욱 다급해졌죠. 데이빗이 에밀리를 발견했을 때 에밀리는 넋이 나간 채 지하실 한 귀퉁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는 아빠에게 에밀리는 겁에 질린 채 그가 숨어 있어서 라고 말하죠. 대체 누가 숨어 있었냐고 데이빗이 묻자 에밀리가 찰리라고 답하는 순간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전등이 켜지면서 지하실을 환하게 밝혔죠. 매우 지친 듯한 에밀리는 데이빗을 향해 이제 그만 자러 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날이 밝고 초인종 소리에 데이빗이 밖을 나가자 일전에 인사했던 로라가 서 있었죠. 로라가 잠시 들어가도 되냐고 묻자 데이빗은 흔쾌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로라는 어제 남편 스티븐이 오해할 만한 일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하러 들린 것이었죠. 스티븐은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며 자신들이 최근 딸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밀리가 자신들의 딸을 떠올리게 한다며 스티븐은 그저 딸이 그리웠을 것이라고 데이빗에게 이해해달라고 말하죠. 날이 어두운 저녁, 엘리자베스가 저녁을 먹기 위해 에밀리의 집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내려온 에밀리의 모습에 데이빗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죠. 요란스럽게 어른처럼 꾸민 에밀리가 엄마의 옷과 물건들을 잔뜩 두른 채 나타났기 때문이죠. 데이빗은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오라고 타이릅니다. 그러나 에밀리는 여간 말을 듣지 않았죠. 다소 험악해진 분위기에 엘리자베스는 괜찮으니
그대로 저녁을 먹자고 말하죠. 그렇게 어색한 저녁 식사 자리. 에밀리는 엘리자베스를 향해 엄마가 어떻게 죽었는지 말했냐며 데이빗의 심기를 건드렸죠. 그만하라는 아빠의 말에도 아랑곳 없이 엄마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 말해버렸죠. 엘리자베스는 아무렇지 않은 척 에밀리에게 자신이 에이미의 책들을 가져왔다며 식탁 위에 책들을 올려두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너무도 충격적이게 엄마를 잃은 에밀리를 엘리자베스는 안쓰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에밀리는 엘리자베스를 바라보며 보란듯이 책을 하나씩 식탁 아래로 떨어뜨려 버리죠. 더 이상 못하게 손을 잡으며 막는 아빠를 향해 에밀리가 소리칩니다. 아빠가 저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찰리가 말해주었다고 말이죠. 엘리자베스를 향해 당신이 엄마처럼 되지 않길 바란다고 쏘아붙이고는 에밀리는 자신의 방으로 올라가 버리죠. 미안해하는 데이빗에게 엘리자베스가 찰리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데이빗은 에밀리의 상상 속 친구라고 말하며 유일한 에밀리의 친구라고 말하죠. 그렇게 피곤한 저녁을 보낸 데이빗은 잠이 들었고 또다시 신년 파티 장면이 꿈속에서 나옵니다. 파티를 하던 앨리슨이 어디론가 향하고 그 뒤를 데이빗이 쫓습니다. 그리고 눈을 뜬 데이빗, 시간은 여전히 2시 6분을 가리키죠.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 불길한 마음에 안경을 집어들고 다시 욕실 쪽으로 향한 데이빗. 여전히 노란 불빛이 욕실 쪽에서 새어나왔죠. 데이빗은 황급히 욕실로 가 샤워 커튼을 제꼈습니다. 욕조를 빙 둘러 켜져 있는 촛불. 벽에는 붉은 글씨로 네가 한 짓을 봐 라고 쓰여 있었죠. 물이 가득 담긴 욕조. 이상한 생각이 든 데이빗은 욕조 속을 휘저었습니다. 그리고 기르던 고양이의 시체를 꺼내든 데이빗은 비명을 질렀죠. 화가 난 데이빗은 에밀리의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에밀리는 이미 일어나 침대에 걸터앉아 데이빗이 묻기도 전에 찰리의 짓이라고 말했죠. 왜 자신을 믿지 않느냐고 다가오는 에밀리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진 데이빗은 그만 에밀리의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온 데이빗은 현관문에 있는 신문 구멍으로 누군가의 손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데이빗은 현관문을 벌컥 열었죠. 일전의 부동산업자 해스킨스 씨였습니다. 그는 집 방문 열쇠를 가져다 주려고 했다며 당황한 듯 말하죠. 열쇠를 가져다 주기엔 너무 늦은 시간이 아니냐고 예민해진 데이빗이 묻자 누군가 깨울 생각은 없었으며 일찍 캐나다로 떠나는 바람에 그저 열쇠만 안에 넣어주려 했던 것이라 둘러대죠. 집 안으로 들어온 데이빗은 고양이 시체와 더불어 어지러진 욕조를 정리했습니다. 어둠이 깔린 새벽 숲속에 땅을 파헤치고 고양이 시체를 묻는 데이빗의 모습이 다소 공포스럽게 느껴집니다. 다음날 아침. 태연하게 아침 식사 메뉴가 뭐냐고 물으며 식사를 하는 에밀리에게 데이빗은 조심스레 찰리는 대체 왜 그런 끔찍한 짓을 하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쉽사리 답하지 않는 에밀리를 향해 데이빗이 엘리자베스 때문이냐고 넘겨짚으며 찰리는 실존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자 에밀리는 섬뜩하게 아빠를 노려보며 그런 말을 하면 그를 화나게 만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데이빗은 찰리는 아무 짓도 할 수 없다며 그가 대체 어디 있냐고 물었죠. 에밀리는 자신의 방으로 아빠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상한 그림들을 보여주었죠. 엄마와 에밀리 그리고 찰리가 함께 있는 그림을 보여주며 찰리도 엄마를 좋아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데이빗이 엄마는 찰리를 안 좋아했을 것이라고 말하자 에밀리가 비아냥대는 미소를 지으며 찰리가 자신은 엄마를 만족시켰을 거라 말했다고 하죠. 데이빗은 어린 딸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소리가 나오자 누가 그런 소리를 했냐고 다그쳐 물었습니다. 에밀리가 찰리라고 답하자 데이빗은 찰리는 없다고 말합니다. 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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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리! 연신 찰리를 외쳐대는 에밀리를 데이빗은 막을 수 없었죠. 캐서린이 집에 온 날 너무 기뻐한 에밀리는 캐서린에게 달려가 안깁니다. 캐서린은 에밀리의 방에서 인형의 얼굴에 화장을 해주는 에밀리를 바라보며 여기 와서 좋으냐고 물었죠. 에밀리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찰리에 대해 조심스레 묻습니다.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에밀리가 말하자 캐서린은 자신에게는 괜찮으니 뭘 하고 주로 노느냐고 다시 물었죠. 에밀리는 숨바꼭질, 그게 제일 재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캐서린에게 찰리와의 게임에 캐서린이 방해가 될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어떤 게임이냐고 에밀리에게 묻자 아빠를 화나게 만드는 게임이라고 말하죠. 캐서린은 데이빗에게 에밀리를 데려가야겠다고 말합니다. 캐서린은 에밀리가 제대로 치료받길 원했죠.
데이빗은 병원으로 데려가면 더 증상이 심해질까 두렵다며 선뜻 허락하질 않습니다. 캐서린은 에밀리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증상이 심각하다는 소리였죠. 데이빗이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자 캐서린이 단호하게 에밀리는 데이빗 당신의 환자가 아니라고 말하죠. 엄밀히 말하자면 에밀리의 담당 의는 캐서린이었기 때문이죠. 그만큼 에밀리를 병원으로 데려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게 하고 싶은 캐서린의 마음이었습니다. 캐서린의 의지에 데이빗은 2주만 더 두고 보고 에밀리를 병원으로 데려가자 말합니다. 캐서린이 돌아가고 데이빗은 에밀리가 욕실에 있는 사이를 틈타 몰래 에밀리의 방안을 둘러보죠. 찰리인 듯 보이는 남자와 손을 잡고 서 있는 에밀리 자신의 모습들을 그려놓은 기괴한 그림들이 잔뜩 걸려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에밀리가 변해버린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데이빗은 서랍을 열어 에밀리의 일기장을 살펴보았죠. 에밀리의 일기장에는 엄마가 죽었던 날의 모습을 각 페이지마다 그려놓아 페이지를 빠르게 넘기면 마치 움직이는 만화처럼 보이도록 해둔 그림만이 있었죠.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모습을 그려놓은 종이의 마지막 장 전체를 빨갛게 칠해놓은 그림을 보고 있는 순간 등 뒤에서 에밀리가 아빠를 부릅니다. 데이빗은 황급히 아무것도 아닌 듯 얼버무리고 딸의 잠자리를 살펴주었죠. 역시나 문을 조금 열어두고 나가는 데이빗을 에밀리가 불러 세웁니다. 아빠, 문 좀 닫아주세요. 데이빗이 의아한 표정으로 잠시 머뭇거리다 말합니다. 불빛이 없는데 괜찮겠니? 이제 필요 없어요.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데이빗은 창을 통해 보이는 옆집을 기분 나쁜 표정으로 잠시 노려보았죠. 아무래도 데이빗은 스티븐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망원경을 가져와 스티븐의 집을 유심히 관찰하는 데이빗. 스티븐의 집에서는 로라가 울며 스티븐을 향해 뭐라고 외치고 있었죠. 둘이 다투는 모습인 듯 했습니다. 다음날 날이 밝고 데이빗은 로라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로라는 전날 밤 다투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환한 미소로 데이빗을 맞아주었죠. 일전에 말린 과일에 대한 보답으로 사과 파이를 건네며 로라네 집 안으로 들어온 데이빗은 인형으로 꾸며진 거실 한켠을 바라보죠. 그리고 벽난로 위에 올려진 가족사진 액자를 집어듭니다. 사진 속에는 스티븐과 로라 그리고 매우 몸이 아파 보이지만 환하게 웃고 있는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조용히 데이빗에게 다가온 로라는 아직도 인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이상하죠라고 말하며 도무지 인형들을 어디에 놓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인형을 집어들다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들의 딸이 몸이 아파 세상을 떠났고 그들의 슬픔이 매우 크다는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었죠. 데이빗은 로라에게 다가가 위로하며 심리학자로서 그들이 상담받길 권합니다. 로라는 스티븐이 매우 고통스러워한다며 무언가 말을 꺼내려 하다 너무 많은 것을 이야기한 듯 싶다며 하려던 말을 멈춥니다. 계속 이야기해주길 바라는 데이빗에게 끝내 로라는 더 이상 이야기하는 것을 그만두고 데이빗에게 이제 그만 나가달라고 부탁하죠. 이 모든 것이 데이빗이 더욱 그를 찰리로 오인하기 충분하게 만들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엘리자베스가 데이빗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헤드셋으로 음악을 듣고 있던 데이빗은 엘리자베스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집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도 전혀 듣지 못했죠. 데이빗과 에밀리의 이름을 부르며 거실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찾지 못한 엘리자베스는 마침 2층에서 인기척을 느끼고 2층으로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2층에 올라와 역시 데이빗과 에밀리의 이름을 부르던 엘리자베스는 에밀리의 방문을 열었죠. 방 안에는 침대에 오독하니 걸터 앉아있는 에밀리가 있었습니다. 부르는 것을 못 들었니? 엘리자베스가 에밀리를 향해 묻자 에밀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는 여기 없어요. 사실 널 만나러 온 거란다. 우리 얘기 좀 해도 될까? 그리고 에밀리를 위해 가져온 예쁜 데이지 꽃다발을 에밀리에게 건넵니다. 에밀리는 고맙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얼굴에선 어떠한 표정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어딘지 초조해 보였습니다. 에밀리의 옷장 안에는 엘리자베스와 에밀리의 모습을 숨어 지켜보고 있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일전의 식사 자리에서의 일을 미안하다며 사과하는 엘리자베스에게 에밀리가 묻습니다. 게임 좋아하세요? 그럼 좋아하지. 우리 게임할까? 이미 하고 있어요. 무슨 게임인데? 숨바꼭질이요. 잠시 침묵하다 엘리자베스가 말하죠. 숨바꼭질 하려면 다른 사람이 더 필요한 거 아니니? 그가 숨어 있어요. 그가 숨어 있다고? 찰리요. 아, 찰리. 그가 숨어 있구나.
엘리자베스는 이미 데이빗에게 에밀리의 상상 친구 찰리에 대해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찰리는 지금 어디 숨어있니? 에밀리는 말없이 옷장을 바라보았죠. 엘리자베스는 미소를 지으며 옷장으로 다가가 장난스럽게 찰리, 어서 나와 하며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무언가를 보고 공포에 질린 엘리자베스는 뒷걸음질 치다 창문 밖으로 떨어져 버렸죠. 잠들었던 데이빗이 악몽을 꾼 듯 눈을 떴습니다. 정말 끔찍한 꿈이었습니다. 에밀리의 이름을 부르며 거실로 나온 데이빗은 거실 벽난로 위에 진열해둔 가족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이 모두 찢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죠. 황급히 에밀리의 방으로 올라가 방문을 연 데이빗. 에밀리는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열심히 그리고 있는 그림, 그것은 방금 전 악몽처럼 유리창을 깨고 떨어진 엘리자베스의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데이빗은 깨진 유리창을 이제야 발견하고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보죠. 유리가 깨어져 엉망진창인 아래에 다행히 엘리자베스는 없었습니다. 때마침 해퍼디 경관이 찾아와 문을 두드렸죠. 집 안으로 들어온 경관은 엘리자베스의 차가 길가에 망가진 채 발견되었다고 말하죠. 데이빗이 엘리자베스는 괜찮냐고 묻자 그녀는 차 안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엘리자베스가 데이빗의 집으로 갔다는 조카 에이미의 증언대로 경관이 데이빗의 집을 방문한 것이었죠. 그녀를 보았냐고 묻는 질문에 데이빗은 못 봤다고 말합니다. 경관은 물을 달라고 데이빗에게 요청한 후 데이빗이 물을 가지러 가자 찬찬히 집안을 둘러보다 찢겨져 나간 사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마침 2층 계단에 숨어 이 모든 것을 몰래 지켜보던 에밀리와 눈이 마주치고 귀여운 듯 미소를 짓습니다. 경관은 데이빗에게 에밀리에게도 물어봐도 되냐고 묻습니다. 데이빗은 에밀리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죠. 아무래도 딸이 연루되는 것은 싫었을 테니 말입니다. 결국 에밀리를 불러 이것저것을 물어보았지만 에밀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로 일관합니다. 묘한 긴장감이 돌던 그들의 대화가 끝나고 경관은 돌아갔죠. 경관이 나가자마자 황급히 에밀리의 방으로 올라간 데이빗은 욕실 문 앞에 서서 아무 말도 못하고 울고 있는 에밀리에게 엘리자베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묻습니다. 에밀리는 부들부들 떨며 대답 대신 알람 시계를 들이밀죠. 시계는 2시 6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욕실로 황급히 들어간 데이빗. 욕조 커튼에는 피로 커다랗게 이제 알겠어 라고 쓰여 있었죠. 욕조 커튼을 열어본 데이빗은 참혹하게 죽어있는 엘리자베스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패닉 상태가 되어버린 데이빗은 에밀리에게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다그쳐 물었습니다. 에밀리는 자신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울부짖죠. 찰리라고 말하는 에밀리에게 데이빗은 찰리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소리칩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에밀리를 잠시 홀로 방에 가둬두고 밖으로 나간 데이빗. 에밀리는 자신을 방에 남겨두고 나간 아빠를 향해 자신을 혼자 두지 말라고 찰리를 막을 수 없다고 소리치죠. 서재로 들어온 데이빗은 이미 일어나버린 이 일을 어찌할 방법이 없어 울먹입니다. 에밀리는 잠겨진 방문을 혼자 열어보려 안간 힘을 쓰고 순간 쾅! 하는 문을 치는 소리에 놀라 뒤로 물러서죠. 그리고 혼자 방문이 끼익 열립니다. 방 밖을 나간 에밀리는 거실에 놓여진 전화로 캐서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겁에 질린 듯한 에밀리의 목소리를 들은 캐서린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저 이제 더 이상 찰리와 놀고 싶지 않아요. 에밀리, 아빠는 어디 있니? 아빠는 지금 절 구해줄 수 없어요. 통화를 하는 에밀리에게 누군가 뚜벅뚜벅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고 에밀리의 말이 끊어지자 캐서린은 에밀리에게 괜찮은 거냐고 소리칩니다. 서재에 있던 데이빗은 정신을 가다듬고 결심한 듯 큰 비닐을 들고 2층 욕실로 들어가죠. 욕조 커튼을 연 데이빗. 그러나 엘리자베스의 시신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런 데이빗의 등 뒤에 서 있던 에밀리가 말합니다. 그가 방금 떠났어요. 그 말에 데이빗은 손전등을 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매서운 초겨울 바람이 마구 불어닥치고 방금 전 떠났다는 찰리를 찾으며 어서 나오라고 소리치죠. 찰리를 찾아 헤매다 데이빗은 자신의 등 뒤에 서 있던 스티븐과 마주칩니다. 손전등의 불빛이 정확히 스티븐의 얼굴을 비추자 불빛에 얼굴을 찡그린 스티븐은 데이빗에게 당신이 숲에서 삽을 들고 나오는 것을 봤다며 아무 일도 없냐고 물었죠. 한 손에 어느 틈엔가 칼을 쥐고 있던 데이빗은 스티븐을 향해 뒤로 물러서라고 경고합니다. 스티븐은 에밀리가 괜찮은지 확인해야겠다고 말합니다. 경고에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스티븐을 데이빗이 들고 있던 칼로 공격하고 집 안으로 뛰쳐들어가 문을 걸어 잠급니다.
계단에 서 있는 에밀리를 향해 2층에 있으라고 소리친 후 창문 밖의 동태를 살피려 커튼을 열어본 데이빗은 창밖에 붙어 서 있는 스티븐에 의해 놀라고 말죠. 그리고 자신을 향해 어서 꺼지라고 소리치는 데이빗을 잠시 노려보던 스티븐은 어디론가 가버립니다. 계단을 내려온 에밀리에게 데이빗은 찰리는 이제 갔으니 괜찮다며 안심시킵니다. 그러나 에밀리는 찰리는 다시 돌아온다며 울먹이죠. 이제 찰리 안 보이게 해주세요. 이제 찰리가 안 보이게 해주세요. 아빠를 끌어안고 우는 에밀리에게 데이빗이 말합니다. 널 믿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순간 데이빗의 시선이 열리는 서재로 향하고 이상한 기분에 서재로 천천히 들어간 데이빗은 그야말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전혀 정리가 되지 않은 서재. 분명히 박스를 뜯어 책들을 책장에 꽂아두고 지금껏 서재에 앉아 에밀리에 대한 기록도 썼건만 소파조차도 비닐이 뜯겨지지 않은 완전한 새 것이었죠. 무슨 일인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박스를 열어본 데이빗은 여지껏 자신이 쓰고 있던 헤드셋이 비닐도 뜯겨지지 않은 채 그대로인 것을 발견하죠. 그리고 드디어 지금까지 이해되지 않았던 모든 것이 빠르게 스쳐 지나갑니다. 숲속에서 에밀리가 놀라 인형을 떨어뜨렸던 것은 동굴 입구에 서 있던 자신, 데이빗, 아니 찰리를 발견했기 때문이었죠. 손바닥에 묻은 검은 흔적, 그것은 숲속에서 에밀리가 쫓던 나비를 손으로 움켜쥔 흔적이었습니다. 데이빗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새해를 축하하며 앨리슨과 함께 참석했던 신년 파티. 어디론가 향하는 앨리슨의 뒤를 밟던 데이빗은 다른 남자와 밀회를 갖는 앨리슨을 목격했었고 밤에 자신의 옆에서 잠자고 있던 앨리슨을 베개로 눌러 해한 데이빗이 욕조로 앨리슨을 옮겼던 것이죠. 또한 엘리자베스가 떨어질 때 자신의 팔을 긁은 흔적, 그 흔적도 데이빗의 팔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모든 기억을 떠올린 데이빗은 등 뒤에 서 있는 에밀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아빠는 갔어. 스티븐의 신고를 받고 온 해퍼디 경관은 열려있는 에밀리의 집 안으로 들어왔고 불러도 아무도 나오지 않자 2층으로 올라가 에밀리의 방문을 열었죠. 그리고 무언가 열심히 그리고 있는 에밀리를 발견하고 다가가 뭘 그리냐고 물었습니다. 고개를 든 에밀리가 말했죠. 아저씨가 죽는 모습이요. 그 말과 동시에 집안에 불이 꺼지고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에밀리. 아래층으로 내려간 경관은 어렵사리 두꺼비 집을 찾아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돌아선 순간 찰리의 손에 머리를 공격당하고 지하실에 내던져졌죠. 찰리가 지하실에 내려간 사이 에밀리는 찰리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지하실 문을 잠그려고 하고 문을 잠그려고 마땅한 것을 찾다 주방에서 숟가락을 가지고 온 사이 어느 틈엔가 이미 지하실에서 올라와 앉아있는 찰리를 발견하고 서스라치게 놀랍니다. 자신을 가둬두려 했던 에밀리에게 찰리는 몹시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찰리는 에밀리에게 우리 사이가 멀어진 것 같아 이제 나랑 놀기 싫어진 거니? 라고 말하죠. 아무 말도 못하고 몸만 부들부들 떨고 있는 에밀리에게 찰리는 나보다 아빠를 더 좋아하는구나 라고 말하며 환한 얼굴로 에밀리를 쏘아보죠. 에밀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고개를 가로졌습니다. 그런 에밀리에게 찰리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거짓말쟁이. 에밀리는 찰리를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가 엄마를 죽인 거야?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에밀리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찰리. 하나, 둘, 셋. 숫자를 세기 시작합니다. 숨바꼭질이 시작된 겁니다. 에밀리는 다급하게 2층으로 올라가 숨기 시작했죠. 에밀리의 전화를 받고 에밀리가 걱정되어 단숨에 달려온 캐서린은 집 안으로 들어왔고 열려있는 지하실 문 근처로 다가갔죠. 지하실 아래를 내려다보다 뒤로 돌아선 캐서린은 눈앞에 서 있는 데이빗과 마주칩니다. 깜짝 놀란 캐서린은 곧 진정하고 데이빗이라고 이름을 불렀죠. 그런 캐서린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던 데이빗은 고개를 천천히 가로졌습니다. 데이빗이 아닌 찰리였던 것이죠. 찰리는 캐서린의 머리를 가격하고 지하실 계단 아래로 밀어버렸죠. 머리를 맞고 가까스로 고개를 든 캐서린은 피투성이가 된 채 누워있는 해퍼디 경관을 보고 놀라 소리칩니다. 같은 시간 에밀리를 찾으러 2층으로 올라온 찰리의 손에는 칼이 쥐어져 있습니다. 노랫소리를 흥얼거리며 에밀리를 찾아 천천히 둘러보는 데이빗의 모습은 완전히 상황을 지배한 모습입니다. 욕실 문 뒤에 숨어있던 에밀리는 찰리의 눈을 피해 자신의 방으로 들어와 문을 걸어 잠굽니다.
잠긴 방문을 발로 걷어차며 찰리가 말하죠. 엄마가 널 무척 보고 싶어 하셔. 자신의 방 창문을 통해 집 밖으로 내려온 에밀리는 숲속으로 냅다 달려 도망칩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어오는 어두운 새벽. 잠옷 차림으로 보호받아야 할 아빠를 피해 달려가는 에밀리의 모습이 너무나 애초롭게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공포심에 사로잡혀 눈물조차 흘리지 못하고 숨을 헐떡이며 달리던 에밀리는 동굴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죠. 한편 페퍼디 경관의 총을 빼서 가까스로 지하실에서 빠져나온 캐서린은 에밀리의 방으로 올라왔지만 에밀리의 모습은 없었죠. 그리고 바깥에서 에밀리의 이름을 장난스럽게 외쳐대는 데이빗의 목소리를 쫓아 캐서린도 숲속으로 향합니다. 에밀리를 쫓아 동굴 안으로 들어온 찰리는 여전히 노랫소리를 흥얼거립니다. 동굴 속에 잠긴 물을 첨벙거리며 찰리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고 바위 뒤에 몸을 겨우 숨기고 울고 있던 에밀리는 두려움에 떨며 살그머니 동태를 살피죠. 캐서린도 주위를 경계하고 총을 겨누며 동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 캐서린의 뒤에서 소리 없이 다가선 데이빗이 캐서린의 이름을 부르죠. 깜짝 놀란 캐서린이 소리를 향해 총을 겨누지만 데이빗이 들고 있는 손전등의 불빛 때문에 얼굴은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찰리냐고 말하는 캐서린에게 자신이 데이빗이라고 밝히며 너무 혼란스럽다고 말합니다. 에밀리는 어디 있냐는 질문에 데이빗은 캐서린에게 천천히 다가서며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로 에밀리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었다고 캐서린 당신이 옳았다고 말하죠. 정신이 이상한 건 나였어. 에밀리가 아니었어. 캐서린이 치료할 수 있다고 도와주겠다고 말하는 순간 들고 있던 손전등에 불을 꺼버린 데이빗, 아니 찰리는 캐서린의 얼굴을 가격하죠. 무차별적으로 캐서린을 공격하고 캐서린의 목을 조이는 찰리의 뒤로 에밀리가 아빠라고 소리칩니다. 행동을 멈추고 에밀리에게로 돌아선 찰리는 에밀리의 얼굴에 손전등을 비춥니다. 에밀리는 캐서린을 공격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죠. 찰리는 에밀리를 향해 나랑 가장 친한 친구인 줄 알았는데 라고 말하며 몹시 실망한 표정으로 에밀리에게 다가서죠. 손전등을 껐다 켰다 하며 천천히 에밀리에게로 다가서는 찰리를 마침내 정신을 차린 캐서린이 총으로 쏘고 맙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그로부터 시간이 흐르고 캐서린의 집에서 함께 사는 듯한 에밀리는 등교 시간에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에밀리의 얼굴은 이전과 달리 무척 밝아 보였습니다. 출근 준비를 마친 캐서린은 에밀리의 책가방을 매주며 에밀리에게 숙제는 다 했냐고 묻습니다. 네라고 답하는 에밀리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던 캐서린, 둘은 문 밖을 나서며 출근과 등교를 하죠. 아무도 없는 집안. 화면 가득 에밀리가 그리던 그림을 비춥니다. 캐서린과 손잡고 있는 그림 속 에밀리의 머리가 두 개입니다. 즉 아빠처럼 에밀리의 인격이 두 개임을 나타내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 영화는 결말이 두 개인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또 다른 하나의 결말은 캐서린이 에밀리의 잠자리를 봐주고 나가며 문을 닫으려고 하자 에밀리가 문을 조금 열어두면 안 되냐고 묻고 그런 에밀리에게 캐서린이 안 된다고 말하며 문을 닫고 나가죠. 에밀리는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캐서린의 보호 아래 치료를 받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결말이 또 다른 결말인 것이죠. 마치 하나의 인격은 치료가 필요한 에밀리의 인격,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또래와 다를 바 없는 에밀리의 인격을 나타내는 듯한 두 개의 결말입니다. 로버트 드니로와 다코타 패닝 주연의 2005년작 숨바꼭질, 공포 스릴러로서 역할에 충실한 이 영화 직접 감상해 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리슨무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